안녕하세요. 초보자도 가능한 스마트폰 드로잉 10강 요약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 브러쉬를 만들어 보고 컬러칩을 만들어서 팔레트를 저장해 보고 원경과 근경이 나타나는 공기원근법으로 그리는 원경과 근경 산수화를 한번 그려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수채화 쉽게 느낌 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식물 그리기 들어가셔서 수업안과 그리고 이비스 페인트 공유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식강, 원경, 근경 IPV 파일 다운받아 주시고 식강 튤립 수채화 연습 IPV 파일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진 않는데 제가 컬러 팔레트를 만들면서 다양한 색감으로 만든 이미지도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보세요. 공기원근법으로 그린 산수화의 예시는 올려주었으니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비스 페인트 파일을 공유받는 방법은 여기 있는 초록색 다운로드 파일을 저는 이렇게 뜨는데 일단 다른 앱의 저장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는 바로 갤럭시가 아니고 아이패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비스 페인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 틀이 뜨는데 이제 갖고 계시는 기기에 따라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면 다운로드 기계에 받으셔가지고 받으신 파일을 이비스 페인트로 공유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비스 페인트에서 바로 불러오기는 되지 않고 꼭 페인트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식감, 원경, 근경 다운 받아줬고 다시 다른 앱에 저장 이비스 페인트로 불러와 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파일 두 개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일단 식감, 원경, 근경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이렇게 큰 화면이 뜨고 편집 누르셔서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비스 페인트 파일이 뜨죠. 레이어 보시면 제가 산을 좀 욕심내서 여러가지 레이어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다 무시해 주시고 제일 윗칸에 레이어가 총 11개 있고 제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테스트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꿔서 텍스처 테스트. 오케이.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에 텍스처 테스트가 되어 있죠. 다른 레이어는 다 눈을 꺼주시고 파란색 브러쉬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수정을 해볼 텍스처용 브러쉬는 바로 차콜 가감이라는 브러쉬입니다. 차콜 가감 브러쉬를 제가 한번 불러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차콜 가감, 여기 기본에서 검색으로 검색 차콜만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뜨는데, 여기 아래 있는 차콜 가감 선택 한번 제가 그어 볼게요. 이는 오리지널 차콜 가감입니다. 차콜 가감 가장 크게 해도 100픽셀 이 정도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 브러쉬를 복제를 해서 사용자 지정을 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커스텀 해가지고 텍스처 브러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러쉬 차콜 가감 복제는 브러쉬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브러쉬 추가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일 아랫부분에 사용자 지정, 기본 옆에 사용자 지정, 제일 아래 차콜 가감이 플러스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썸네일 차콜 가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준 썸네일 아래 톱니바퀴인 설정 눌러주시고 최소 두께 최대 두께도 최대로 한번 바꿔보고 브러쉬 이름도 바꿔보겠습니다. 브러쉬 이름 차콜 가감 텍스처. 오케이. 그럼 제일 아랫부분에 차콜 가감 텍스처라는 브러쉬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가 아주 살짝, 지금 100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스크롤이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스크롤이 100가지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최대 1638 픽셀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크게 나오는데요. 적당한 크기로 살살 눌러서 칠해주니 이렇게 캔버스 자체를 크게 한꺼번에 칠할 수 있는 텍스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한 텍스처와 비교했을 때 많이 커졌죠, 브러쉬 자체가. 그럼 첫 번째인 차콜 가감 텍스처 브러쉬가 완성되었고, 두 번째로 곱하기 모드가 들어가 있는 차콜 가감 텍스처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순한 그림을 그리고 이 브러쉬 여기에 음영을 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텍스처로 음영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텍스처에 음영을 줄 때는 얘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살짝 주고, 또 이 파란색보다 어두운 색을 이 정도로 되려나 하고
이렇게 주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탁한 회색이 나와서 그림이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물론 색을 잘 찍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없겠죠. 색을 파란색에서 잘 찍어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무리 없이 색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투명도를 낮춰서 이런 텍스처를 넣게 되면은 한번 넣을 때마다 밀도가 쌓이게 되어서 또 좀 그림이 얼룩덜룩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균일하게 뿌려주는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텍스처 브러쉬를 만든 걸 복제를 다시 해볼 텐데요. 사용자 지정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차콜 과감 텍스처를 다시 한번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또 하나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이 차콜 과감 텍스처와 아래에 있는 차콜 과감의 텍스처를 바꿔줄 건데, 어떤 거를 바꾸냐? 이 썸네일 아래에 있는 톱니바퀴의 설정 일반 곱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곱하기. 근데 제가 곱하기로 바꿨으면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지만, 곱하기라는 성질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곱해졌다, 곱하기라는 이름이 붙게 돼서 우리가 따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로 하셨으면 밝게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방금 제가 곱하기 한번 해봤고 밝게 했죠. 이거를 곱하기로 한번 해서 테스트하고, 제가 똑같은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곱하기 한 모드, 그리고 얘를 한번 다시 복제해서 이번엔 곱하기가 아니라 밝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게는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이번엔 추가는 너무 밝아지는데, 색상 닫기. 어떠신가요? 좀 밝아졌죠? 조금 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제가 흰색이 섞인 파란색을 가져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흰색이 섞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어두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에다가도 블렌드 모드를 씌울 수 있는 브러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커스텀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에서도 워낙 많은 걸 해버려가지고 워터브러쉬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터브러쉬 실제도 곱하기 모드를 하게 되면 이미 있네요. 일반 워터브러쉬 실제 버튼을 잠궈놔가지고, 일반 워터브러쉬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좀 더 컬러를 비비드하게 올리고 싶으실 때는 일반 워터브러쉬 실제를 복제하여 곱하기 모드로 바꿔주시면 곱하기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분명 똑같은 색인데도 컬러가 더 비비드해지죠. 채도가 확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곱하기 보드는 겹치면 겹칠수록 컬러가 더 비비드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에어브러쉬에서도 곱하기 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림자나 음영을 넣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필요한 브러쉬를 한 번씩 커스텀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브러쉬를 커스텀을 하실 때는 항상 사용자 지정화,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을 그냥 바로 바꿔버리시면은 오리지널이 필요한 순간에 이미 애써서 제가 수치를 다 만들어 놓은 커스텀 브러쉬가 삭제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용자 지정하셔서 복제를 한 다음에 사용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컬러 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드린 파일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컬러 팔레트 예시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한번 켜보고 보겠습니다. 이쪽에 컬러 팔레트 예시가 살구, 핑크, 라이트한 그레이가 섞여 있는 블루, 그리고 쭉 짙어져서 진한 네이비까지 있는 컬러 팔레트를 제가 한번 스포이드로 찍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팔레트를 가지고 다른 컬러 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러 팔레트 예시를 썸네일 아래에 있는 스페셜 레이어에서 레이어 복제해 주시고, 그러면 보시면 레이어가 두 개가 생겼죠? 위에 있는 레이어를 변형 툴로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변형 툴로 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V 체크, 또 하나 더 옮겨 볼게요. 레이어 복제 해서 또 옮겨보고,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간에 있는 레이어는 첫 번째는 오리지널, 얘는 필터, 얘는 블렌드 모드로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터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좌측에 있는 필터 색상 조정, 하단에 보면 색상 조정이 있습니다. 색상 조정, 거기서 채도, 색조, 채도, 밝기, 한번 색조를 이렇게 스크롤을 옮겨 보시면 색깔이 점차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색도 좀 따뜻하네요. 채도도 한번 올려보고 내려보고, 밝기도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색조와 채도 그리고 밝기를 이용해서 컬러 팔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색상 밸런스라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빨간색을 많이, 초록색을 많이, 파란색을 많이,
모두 다 줄이게 되면 까만색 되고, 나는 명도를 올리고 대비를 올리고 내리고, 다시 이렇게 필터를 한번 씌워봤고, 블렌드 모드 레이어, 블렌드 모드 레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꼭 항상 블렌드를 시킬 레이어 위에 그 위에 성질을 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된다고 했죠. 성질을 줄 레이어, 썸네일 아래 새 레이어 만드셔서, 저는 한번 이 팔레트에 빨간색을 씌워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씌워서 레이어 설정창의 하단 블렌드 모드 일반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곱하기 어둡게, 곱하기 어둡게는 대부분 좀 다 비슷하죠. 밝게, 분명히 파란색이었던 것들이 핑크색이 쫙 섞이면서 되게 핑크 계열의 블렌드가 되었습니다. 색상을 밝게, 제가 성질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 번씩 다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이 컬러는 좀 괜찮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장을,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서 스포이드 툴로 찝어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운 컬러도 괜찮네요.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 스포이드로 색깔을 추출해서 팔레트에 저장을 해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컬러를 추출하실 때는 항상 도구창이 브러쉬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페인트 통이나 지우개로 되어 있을 때는 스포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페인트 통도 마찬가지로 브러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포이드 기능이 항상 브러쉬 툴에서 스포이드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꾹 누르면 스포이드가 작동하죠. 꾹, 여기서 컬러 칩 아래 선택하시고 이렇게 꾹 비어있는 칸에 꾹 누르면 입력이 되고, 또 나오셔서 비어있는 칸에 입력, 또 원하시는 컬러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꾹 입력, 또 꾹 입력,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쪽 브라운 컬러도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꾹 눌러서, 근데 얘는 또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운데, 이 블렌드 모드에서 했을 때는 아래쪽이 밝고 위쪽이 어둡기도 하고, 이건 조금 전에 보셨듯이 블렌드 모드에 따라 다르고 섞여 있는 컬러와 위에 있는 컬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컬러일 때는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또 스포이드로 꾹 입력, 또 스포이드로 중간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입력. 만약에 여기서 사용하시다가 필요가 없는 색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꾹 눌러서 입력과 삭제가 뜨니까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꾹 입력, 꾹
입력. 이렇게 스포이드로 컬러 팔레트에 컬러를 넣는 방법과 다양한 컬러 레이를 만들 수 있는, 원하는 하나의 팔레트로, 컬러 팔레트로 다양한 변화를 주어 원하는 톤의 변화를, 바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컬러 팔레트를 만들 때 참고하는 어플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바로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볼게요. 핀터레스트란 어플이고, 핀터레스트는 외국 어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기보다는 영어로 검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컬러, 이미 제가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컬러 팔레트 검색하시면 컬러 팔레트가 쫙 나오게 되고, 원하시는 컬러 군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셔서 아래 하단에 점 3개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지가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게 광고가 많이 있어서 터치하시다가 광고를 누르시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또 만약에 원하시는 컬러가 바이올렛이나 인디고 컬러 팔레트, 이렇게 특정 색깔이 원하실 때는 특정 색깔을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더 정확한 검색으로 정확한 컬러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컬러 팔레트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검색하실 때도, 다른 요소 같은 걸 검색을 하실 때도 영어로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에도 아주 많은 자료가 방대하게 있으면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는 충분히 나오고요. 또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타고 나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니까 자주 들어가셔서 한번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원경, 근경, 산수화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식감, 원경, 근경, IV 파일 맞나? IPV 파일 여셔서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 총 제가 수정을 해버려 가지고 11개 정도의 레이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눈은 다 꺼달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눈을 다 꺼주세요. 레이어 보시면 눈 다 꺼져 있습니다. 배경, 산이 총 6개 있고, 달 3 레이어 있고, 컬러 팔레트 예시 있고, 또 제가 그려놨던, 레퍼런스로 그려놨던 레이어 하나 있고, 나누기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총 다 눈을 꺼주시고, 레이어에서 제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배경 옆에 네모난 네모가 4개가 있습니다. 배경의 색깔을 보여주는 건데요. 배경 색깔을 화이트에서 일단은 다 바꿔볼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차콜 컬러, 3번째는 차콜 컬러로 하고, 배경 눈 켜주실게요. 그리고 산 1, 눈,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컬러 팔레트 예시를 드렸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컬러를 한번 만들었죠. 팔레트를
저는 이번에는 이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했었죠. 페인트통. 자, 다시 보세요. 배경에 설정 활성화시켜서 배경 선택했습니다. 배경 활성화시켜서 페인트통 좌측 도구창에 페인트통 누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되는데, 톱니바퀴 설정에서 레퍼런스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현재 레이어. 채우기를 한 번씩 하시면은 다른 레이어에 있는 그림의 경계면 때문에 채우기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바탕에 칠을 하려고 해도 전체가 다 칠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린 게 별로 없는데 다른 레이어에 있는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어로 바꿔서 한번 툭 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찍는다고 했는데 페인트를 쫙 부어서 면을 채우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원 눈 켜겠습니다. 산원 눈을 켜서 그 다음으로 브러쉬 선택하셔서, 제가 지금 계속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스포이드를 찍는데, 그 전에 팔레트에 저장을 하셨다면은 굳이 찝지 않고도 팔레트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페인트 통에서 컬러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산원 눈을 켜놓고 활성은 레이어 배경에다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방금은 배경에 색이 칠해진 거고요. 산원 선택하시고 산원에다가 페인트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페인트가 쫙 뿌려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딱 산은 3개만 하겠습니다. 산 3 눈을 켜시고 산 3 눈 켰습니다. 그리고 산 3에 활성화 시켜주시고, 저는 이미 컬러를 다 정했기 때문에, 컬러 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컬러 칩에 저장을 안 하셨으면 브러쉬 다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컬러를 찝으셔서 페인트통으로 산 3에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산 3에 색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 6근경 눈 켜주시고 산 6근경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산 근경에 이렇게 나무 모양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나무 브러쉬를 사용했고요. 브러쉬에서 가장 근경에 있는 색깔 잡아서 페인트통으로 넣어주세요. 근데 보시면 좀 안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알파 채널로 다 잠궈놨기 때문에 한번 안 채워져 있는 하얀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문질러 주시면 깔끔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산 근경, 산 중경, 산 원경이 됐고, 하늘이 이렇게 색이 칠해졌죠. 그럼 이미 산 근경을 저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러쉬에서 저희가 제작한 브러쉬 텍스처 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미 매우 많이 어두워 있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뿌렸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된 게 보입니다. 작게 보시면 이 나무 쪽만 좀 어두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산3 선택하시고 브러쉬는 안 바꿉니다. 산3 부분을 꾹 누르시면 산3 컬러가 스포이드로 바뀌었죠. 산3 컬러. 그러면 산3에도 이렇게 윗부분만 톡톡톡톡톡톡 치듯이 이렇게 텍스처를 입혀주게 되면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이번에는 산원만 터치하시고 활성화시켜서 컬러 바꿔주시고 산원에 있는 컬러로 바꿔주세요. 저희는 계속 차콜 가감 텍스처 곱하기 브러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색을 한번 쫙 깔았고요. 이번에는 배경에 해보겠습니다. 배경 꾹 눌러서 스포이드로 추출해 주시고 이제 이 컬러 팔레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컬러 팔레트는 레이어 눈 꺼서 비활성화 시키고 다시 배경 활성화 되는지 확인하시고 슬슬 그으셔도 되고요. 브러쉬가 너무 크면 방금 원이 너무 크면은 딱 보기만 해도 캔버스보다 크죠. 브러쉬가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느낌적인 느낌을 낸 산수화 느낌이 나는 레이어가 탄생했고요. 여기서 더 가서 제가 아까 브러쉬를 색상 닫지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 하늘 부분에 경계면 부분을 한번 풀어줄게요. 분명히 똑같은 색깔이었는데도 연한 레몬색으로 색상이 바뀌죠. 그리고 산원 선택하시고 산원 컬러 선택하시고 산원과 산3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 살짝 바꿔줬습니다. 근데 좀 안 맞네요. 안 예쁘네요.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연하게 색상 닫지를 해서 그런지 좀 안 예쁘네. 밝게로 해볼게요. 별로 티가 많이 나진 않네요. 이 상태에서 이건 그만두고 제가 나누기라는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누기 레이어에 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나누기 레이어에 눈을 켜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하지 않는 부분에도 이렇게 얼룩덜룩한 텍스처가 입혀지게 되는데요. 왜 이럴까요? 왜? 바로 제가 이 위쪽에 텍스처를 이미 전체적으로 캔버스 전체적으로 텍스처를 입히고 투명도를 22%로 나눠놨기 때문에 해놓고 나누기 블렌드를 써놨기 때문입니다. 색을 나눠주는 지금 100%로 하니까 색이 좀 많이 징그럽게 됐죠.
다시 22%로 숫자 누르시면 숫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달 3레이어에 눈을 켜주시고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는 연필 샵 1입니다. 연필 샵 1. 연필 샵 1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원경에 있는 선에 컬러를 살짝 선택하셔가지고 원경쯤에 있다는 느낌으로 날아가는 새 몇 마리 그려주시면 멀리 날아가는지 날아오는지 모를 새가 좀 그려졌죠. 그리고 도구창, 도형 도구창에서 원을 선택하신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도구창, 그리기 도구창 있습니다. 저는 원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 원을 쫙 그려주시면 이 피랍이 느껴지는 지금 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이 딱 동그랗게 안 되어 있고 살짝 여기가 없어지는, 여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달 느낌의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좀 더 밝은 색, 미색으로 다른 걸 더 그리시고 싶으시면 도구창에 도구는 다시 기능 오프 꺼주시고 해주세요. 좀 더 반짝이 같은 느낌. 색깔이 안 나오네요. 다시 그대로 반짝이는 느낌. 약간 신비로운 느낌 내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요가원 아니면 로션, 스킨케어, 기본 스킨케어 같은 로션 하는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레이어 일러스트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는 다시 테크니컬로 바꾸고
클리핑 마스크 씌워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두고 클리핑 마스크를 다 씌워볼게요. 이런 류의 그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품 패키지에 들어가게끔. 어떠신가요? 어디서 한 번쯤 본 것 같은 그림이 되었죠? 아치를 조금 더 중앙으로 옮겨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셔서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라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 보시면은 좀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액자에 끼우셨을 때 액자에 딱 맞는 그림에 딱 맞는 액자 말고 그림보다 큰 액자에 종이 같은 거를 끼우시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한번 다양한 그림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수채화 쉽게 느낌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강 튤립 수채화 연습 IPV 파일 다운받으셔서 이비스 페인트로 공유해 주시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시니까 편집 눌러주시면 흔히 알고 있는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꽃 잎사귀도 그리고 했는데, 선생님들 처음에 받으셨을 때는 저랑 똑같나 보네. 똑같은 그림을 드렸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터브러쉬, 실제, 그리고 폭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 투명, 구아슈 투명, 지금 이렇게 추천드리는 친구들이 이 브러쉬들이 수채화 물감을 그릴 때, 수채화용 그릴 때는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저는 실제로 이 브러쉬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들을 한번 브러쉬에서 찾으셔서 사용자 지정 브러쉬로 저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으로는 일단 워터 브러쉬 실제로 밑색 및 톤을 한 색으로 톤을 한번 까시고요.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으로 번지기로 어색하지 않게 풀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화이트한 곳은 비시를 받기 때문에 지울 곳은 지워주시고, 연하게 칠해야 될 곳은 연하게 칠해서 한번 밑색을 한번 쫙 깔아주신 다음에 레이어에서 보시면 제가 알파 채널을 잠궈 놨어요. 알파 채널 잠그고 그 다음에 스페셜 레이어로 복제를 해서 원하는 색으로 찍듯이 컬러를 입혀준 다음에 번지게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으로 번지게 해주셔도 되고,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해가지고 섞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 납니다. 알파 채널을 잠궈주는 이유는 가우시안 블러를 해도 그림이 뿌옇게 번져가지고 물감에 있는 이 브러쉬의 텍스처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색깔을 이렇게 번지기,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으로 번지게 하다 보면은 물감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가 가둔 테두리 안에서만 색깔이 번지고 색깔이 섞이는 걸 내고 싶으실 때는 완벽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톤을 만드신 다음에 색깔을 섞어보시고 알파천을 잠근 다음에 섞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채화 쉽게 느낌 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튤립 스케치 밑은 있던 레이어들은 다 꺼주시고요. 새 레이어, 썸네일 아래에서 새 레이어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컬러 1. 오케이. 제가 워터 브러쉬 실제로 밑색 및 톤을 깔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브러쉬에서 워터 브러쉬 실제, 붉은 컬러를 선택해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브러쉬가 너무 크면 좀 안 먹히니까 약간 삐져나가는 건 괜찮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삐져나가게 되면은 그림 자체가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텍스처가 있는 이런 류의 브러쉬는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지우면 경계면이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칠을 해주셔야지, 적당히 맞춰서 칠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우개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꽃도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길게 있는 타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감을 내서 색감을 줄 수 있도록 빗부분 남겨두고 어둠 잡아주고 빛을 조금 받을 부분, 많이 받을 부분 생각을 하시고 색을 칠해주세요. 물론 여기다가 바로 컬러를 입혀가지고 색을 칠하시면은 좀 더 쉬울 수도 있죠. 일단 전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했고,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양감을 설명드리려고 옆에다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투명으로 어색한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링길러 주시면
꽃이 좀 밝은 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얀색이 많이 남게 그리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붉은색으로 한 다음에 색깔을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고 지우개를 사용하실 때는 텍스처가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좀 더 낫습니다. 실제 워터 브러쉬 실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류의 브러쉬를 지우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지우개도 투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덜 닦이는, 연하게 닦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문질러서 붙여줄 부분은 또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브러쉬긴 한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러쉬 검색에 수채화 검색을 하시면 기본 수채화 물감 가장자리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이 브러쉬를 옆에다 그려볼게요. 물감이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양쪽 끝은 말라가면서 색소가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채화의 특유의 질감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질감을 살짝 이곳에도 넣게 되면 브러쉬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너무 많이 또 사용하면은 지렁이가 지나간 것처럼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풀어질 부분에는 푹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으로 풀어가지고 정말 가장자리만 남아있게끔 해주시면 물감 자국이 납니다. 붓자국, 붓이 흘러 지나가는 자국이 이렇게 남게 돼요. 조금 더 손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씌워보겠습니다. 알파 채널 잠궈 보겠습니다. 알파 채널을 잠그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테크니컬 펜이나 디지털 펜으로 화이트를 선택해서 코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또 화면이 하얗기 때문에
꽃을 화이트를 칠했는지 지우개로 지웠는지는 알 수가 좀 바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레이어를 제일 아래로 내리면 또 배경 색깔을 정할 수 있죠. 차콜 컬러로 제가 색깔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컬러 1에 컬러를 바로 입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색깔을 좀 여러 가지의 꽃을 만들어 보고 싶으실 때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이름 변경, 컬러 2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2 하고 클리핑 마스크 씌워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컬러 2에다가 원하시는 컬러, 분홍색이든 노란색이든, 저는 좀 퍼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플로 브러쉬는 워터브러쉬 실드 사용하고, 끝부분이 보라색인 곳에 아랫부분은 핑크색으로 빠지는 퍼플이 있는 자줏빛, 어떤가 색깔이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다시 레이어에서 배경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색깔 바로 보이죠? 내가 물감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결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루로 섞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폭신한 느낌의 수채화 물감으로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섞게 되면 기존에 처음에 했던, 지워버렸네. 처음엔 저희가 깔았던 텍스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죠. 제가 아무리 여기 문질러도 이 진하게 살짝 라인이 있는 부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색깔만 섞일 뿐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컬러가 더 많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컬러를 올리고 싶으시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이때는 클리핑 마스크 씌우시지 말고 정말 미세하게 색깔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워터브러쉬 실제로 선택하셔서
살짝만. 너무 화이트가 많이 남아있다 싶으시면 안쪽 면에 조금 리터칭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입도 마찬가지로 색칠을 입으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알파 채널을 잠궈서 잎이 만약에 좀 시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잎이 시들었다. 그래서 노랗게 변했다 하는 부분에 알파 채널을 잠근 상태에서 조금 뿌려주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제 덧칠을 하시다가 알파 채널이 안 잠겨져 있어서 이번엔 가장자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채널이 안 잠겨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넘어가 버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넘어갔을 때 지우잔이 좀 잘 그렸는데 이걸 조금만 좀 맞췄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변형 툴을 이용하셔서 변형 툴 그리고 그물망 양식을 이용해 보세요. 그물망 양식에서 요 전 파란색 점을 잡고 살짝만 스케치선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넣고 빼기를 반복해 주시면 지우지 않고도 이 테두리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숙제로 연습 삼아서 튤립을 색칠을 해 오시거나 아니면 처음에 했던 산수화를 제가 산을 3개만 그렸는데 나머지 산들도 색을 칠해서 텍스처를 입혀보는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숙제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